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거짓을 배웠다는 걸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자, 이제 10개의 역사상 최대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하다. 포드가 최초로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헨리 포드 그 자신보다 자동차와 더 관련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역사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독일의 카를 벤츠가 자동차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체 추진 차량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주 많았지만 말이죠. 네, 현재 고급차를 만드는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회사를 만든 바로 그 벤츠랍니다. 카를 벤츠는 1885년에 휘발유로 구동되는 3륜 자동차를 연구 개발했어요. 1889년경 벤츠는 실제 작동하는 상업용 자동차인 모델 3를 만들어냈고 파리 국제 박람회에 전시했죠. 그러나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공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는 운전을 부자를 위한 오락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변화시켰거든요. 그는 자동차 제조와 건설을 위한 조립 라인을 결합하고 완성시켰어요. 이전에는 차 한 대를 만드는데 12시간이 걸렸지만 1913년경 모델 T는 단 2시간 반 만에 만들어졌죠.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미국 땅에서 벌어진 9.11 테러의 비극 이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9.11 공격과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이라크를 미국 안보에 대한 3가지 위협으로 정했습니다. 모두들 사담 후세인이 정말 그런 무기를 갖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미국인들에게 사용할 거라 생각했죠. 유엔과 미국의 조사관 1625명은 2년간 1700개의 장소를 10억 달러 이상 들여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담 후세인은 10년도 더 전에 마지막 남은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했고 이라크 침공 당시에는 새 무기를 만들 능력이 부족해서였죠. 한 팀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되면 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런 증거는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를 말한 사람은 투옥된 독재자 그 자신이었어요. 사담 후세인은 벙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자기 백성들에게 처형당하게 되었죠. 나치의 수수께끼 코드 해독.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는 실제로 타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수수께끼 기계로 만들어낸 수수께끼 코드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어요. 수수께끼 기계는 작동자가 메시지를 입력하고 나서 3개에서 5개의 톱니가 있는 바퀴 또는 로터를 사용하여 섞으면 서로 다른 알파벳 문자들이 표시되는 것이었죠. 수신자는 코딩된 문서를 해석하려면 로터의 설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했어요. 앨런 튜링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나치의 수수께끼 코드를 성공적으로 해독했는데 연합군은 그 코드가 깨졌다는 것을 독일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죠. 이를 위해서 나치가 비밀 통신에 여전히 그 코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의도적인 거짓말을 일컫는 울트라 캠페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속임수는 몇 년간 계속되었고 윈스턴 처칠 말로는 이것 때문에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랍니다. 무거운 기사용 판금 갑옷.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기사가 입고 있는 갑옷은 심하게 무거워 보이죠. 휘두르는 검과 무거운 무기들을 막기 위해서 금속으로 된 갑옷이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갑옷은 놀랄 정도로 가벼웠고 무게는 겨우 13.6kg에서 22.7kg 정도였대요. 하지만 중세의 기사가 입는 갑옷을 만드는 건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기사의 갑옷은 기사의 몸에 꼭 맞도록 맞춤 제작되어야 했죠. 크기가 틀리면 기사의 전투 능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갑옷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기사 갑옷의 품질이 높을수록 기사는 더 중요한 존재였어요. 판금 전신 갑옷은 15세기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대략 22.7kg였어요. 기사의 갑옷은 기사를 보호해줄 만큼 강력했고 전장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스톤헨지는 변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신비롭게 서있는 영국의 스톤헨지를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스톤헨지가 만들어진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고 믿곤 하죠. 하지만 이곳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사시대 기념물일 거예요. 이것은 여러 단계로 지어졌어요.
첫 번째 기념물은 약 5000년 전에 지어진 초기의 헨지 기념물이었고, 독특한 돌 원은 2500년경 후기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많은 매장지들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에이브베리와 함께 스톤헨지는 세계 문화유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스톤헨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약 64개의 화장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아마 150명이 스톤헨지에 매장되었다는 거죠. 여기는 영국 제도에서 가장 큰 후기 신석기 시대의 공동묘지였어요. 트로이 목마. 다들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트로이 영화에 나왔듯이 그리스 군사의 정예병들이 나무로 거대한 말 조각상을 만들어 그 속에 숨어 있었죠. 실제로 그리스 군사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 척을 하자 트로이 군사들은 이 목마가 선물쯤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트로이 군사들은 승리의 기념물로 그 목마를 도시 안으로 끌어들였고, 모두가 잠든 후 한밤중에 그리스 군사들은 목마에서 빠져나와 그리스 군대를 위해서 문을 열었죠. 그리스인들은 들어와서 트로이시를 파괴하고 전쟁을 끝냈어요. 이는 모두 믿을만하고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실제 기록은 없고, 이 이야기는 단지 신화에 불과하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 18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가스등과 양초는 주요 광원이었어요. 전등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라니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1802년 험프리 데이비가 최초의 전기 조명을 발견했어요. 그는 전기로 실험했고 전기 배터리를 발명했죠. 그의 배터리와 탄소 조각을 연결시키자 탄소가 빛을 발해 빛이 생겨났어요. 그의 발명품은 전기 아크램프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것은 빛을 만들어냈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실제로 사용하기엔 너무 밝았죠. 바로 이때 에디슨이 등장합니다. 1879년 11월 4일, 그는 전등에 대한 또 다른 미국 특허 출원을 했고, 그 후 몇 달 뒤 에디슨과 그의 팀은 탄화된 대나무 필라멘트가 1200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발견은 상업적으로 제조되는 전구의 시작을 알렸고, 1880년 토마스 에디슨의 회사인 에디슨 전구 회사는 자사의 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선전. 히틀러가 권좌에 오르자 그는 유대인들을 지구에서 제거하겠다는 최종 해결책이라는 전국적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히틀러와 나치는 그들이 큰 거짓말이라고 불렀던 것을 지휘했고, 독일 언론을 사용하여 독일의 모든 문제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거짓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독일인들에게 유대인이 적이라고 설득시켰습니다. 나치의 선전은 단결, 국가의 자부심과 위대함, 과거의 엄격한 사회 계층과의 단절을 간절하게 원했던 독일인들에게 국가 공동체 신화를 주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기존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이용하여 나치 선전가들은 유대인을 주인 국가를 쫓아내고 문화를 파괴하며 경제를 장악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노예로 만드는 외계인종으로 그렸습니다. 이 잔인한 묘사는 나치당에 있어 결코 새롭거나 특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미지가 되었죠. 이집트 피라미드는 노예가 만들었다. 우리는 피라미드 건설 작업을 하는데 노예들이 강제로 일을 하거나 죽는 장면들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죠. 하지만 새로 발견된 4000년이 넘은 무덤들은 기자 거대 피라미드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 대접받았고 일에 대한 수당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의 무덤은 1990년에 처음 발견되었어요. 그때 말을 탄 한 관광객이 벽에 부딪혔는데 그곳이 무덤이었던 것이었죠. 이집트 고고학자 자이 히와스의 말에 따르면 지난주에 발견된 결과로 볼 때 노동자들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노예들이 아니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었다고 해요. 이집트 연구자들이 말하길 흔한 신화들 중 하나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유대 민족들의 조상인 고대 이스라엘 노예들이 피라미드를 지은 걸로 나오면서 생겨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초기의 군대는 검을 주요 무기로 썼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검이 보조 무기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검 대신 군인들은 장대, 미늘창, 창, 도끼, 무거운 철퇴 같은 훨씬 더 큰 무기들을 사용했습니다. 농민군에게는 제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검보다는 장대와 방패로 빠르게 무장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검은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요.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사적 거짓말 때문에 제일 놀라셨는지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동영상을 낼 때 맨 처음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밌는 사실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